텅 비어 있어야 할 세탁소 앞이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는 사람들. 태식은 믿기지 않는 기적과 마주합니다. 서울의 낡은 달동네 골목 끝자락. 해가 뜨기도 전 하얀 증기가 창문을 넘어옵니다. 35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북이 세탁소의 아침입니다. 주인장 강태식은 올해 64입니다. 뜨거운 증기에 다친 손끝은 남몰래 바지에 문지릅니다. 펴지는 옷주름을 보며 굽어가는 허리를 곧게 세워봅니다. 태식이 가장공을 들이는 것은 누군가의 처음이 담긴 옷들입니다. 오늘 아침엔 낡은 남색 정장 한 벌이 그의 다리 밑판 위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저 면접 합격하면 세탁비 꼭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어제 저녁 쭈뼛거리며 들어왔던 취준생 진수. 녀석의 낡은 구두가 달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정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다리미를 놀립니다. 자, 봐라. 정장의 생명은 이 칼주름이야. 주름이 빳빳하게 서야 사람 기가 사는 법이지. 젊은 놈이 어깨에 펴고 당당하게 걸어야 면접관들도 쳐다보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드럽게 주름을 핍니다. 정장 안쪽 주머니에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노란 수첩을 펼칩니다. 수첩에는 민망한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진수, 남색 정장 세탁비 15,000원. 합격하고 첫 월급 타면 이자 쳐서 받기로 함. 태식에게 이 수첩은 떼인 돈을 적는 장부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간 이들이 성공해 돌아오길 바라는 따뜻한 응원의 기록입니다. 세탁소 안쪽에서 아내 순자가 힘겹게 나옵니다. 남편 곁에서 수선을 도맡아 하느라 무릎이 닳아버린 그녀입니다. 순자는 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속상한 듯 핀잔을 줍니다. 임자, 또 외상이야. 우리 이번 달 가스비도 밀렸는데. 저 수첩에 적힌 돈만 다 받아도 무릎 수술은 벌써 했겠다. 태식은 멋쩍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걱정 마. 저기 적힌 이름들이 다 내 재산이야. 나중에 다 돌아올 텐데 뭘 그리 야박하게 굴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당신 무릎 꼭 고쳐줄게. 평화로운 일상은 낯선 구두 소리에 깨지고 맙니다. 태식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안 그래도 이번 달 월세 입금해 드렸습니다. 건물주는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세가 올랐으니 임대료를 2배로 올려야겠습니다. 세탁소 부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임대료가 이렇게나. 한 달 꼬박 다리미질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당황한 순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탁소 자리는 이제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올 자리죠. 기름 냄새 풍기는 가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태식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다리미를 꽉 쥐었습니다. 35년을 넘게 지킨 세탁소. 하지만 올라버린 임대료에 갈 곳을 잃으려 합니다. 평생 남의 옷에 묻은 얼룩은 지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 묻은 얼룩은 어떻게 지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태식은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끝이 없는 긴 한숨을 내쉽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폐업 안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멈춰서서 종이를 멍하니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네의 비바람을 함께 맞았던 세탁소가 문을 닫는다니. 소식은 금세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다리미를 내려놓고 가게를 정리합니다.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순자는 단추를 정리하다 무언가 발견합니다. 이거 작년에 옆집 할머니가 맡긴 스웨터 단추예요. 아직도 안 찾아갔네. 이것도 다 짐인데 그냥 버릴까요? 태식은 대답 대신 노란 수첩을 펼쳐봅니다. 옆집 할머니, 분홍 스웨터 단추 수선. 나중에 고구마 삶으시면 가져오기로 함.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덮습니다. 버리긴 뭘 버려. 할머니가 나중에 찾으러 오시면 어쩌려고. 다 챙겨둬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주인은 찾아줘야지. 그는 괜히 수첩을 쓰레기통 쪽으로 버리려 합니다. 이 수첩만 버리면 여기서의 미련도 다 사라질 것 같았죠. 하지만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그가 지켜온 이웃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수첩을 다시 작업복 가슴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동네 쌀가게 주인인 영철이 쭈뼛거리며 들어옵니다. 영철은 태식의 어깨를 툭 치며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형님, 소식 들었어. 그 건물주 놈이 너무하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사 가실 때 기름값이라도 보태요. 내가 예전에 형님한테 외상했던 거. 지금 이자 쳐서 주는 거야. 태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철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마음만 받을게. 나 아직 손발 멀쩡해. 어디 가서 다리미질 한 번 더 하면 돼. 이런 거 가져오면 내가 마음이 더 무겁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던 아이들은 아저씨가 주던 사탕이 생각나 멈춰섰습니다. 장 보러 가던 주부들은 안타까움을 전했죠. 골목은 온통 거북이 세탁소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세탁소에 태식은 홀로 앉았습니다. 소주 한 잔으로 타들어가는 속을 겨우 달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미를 들어보지만 식은 온도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노란 수첩의 이름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텅 비어가는 세탁소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작업대에 전원을 올립니다. 낮은 진동음과 함께 다리미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낡은 바구니에서 아내의 겉옷 한 벌을 꺼냅니다. 시장 갈 때나 입던 소매가 해진 가디건이었죠. 그는 아주 느리고 정성스럽게 아내의 옷을 다려 내려갑니다. 칙칙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는 하얀 안개가 태식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 옷 입고 나랑 처음 데이트했었지. 그때는 이 옷이 참 예뻤는데 이제는 임자 무릎만큼이나 낡아버렸네.
내가 새 옷 한 벌 못 해주고 평생 남의 옷만 빨게 해서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순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어버리면 남편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 가게 마지막 스팀은 당신을 위해 쓰고 싶었어. 생각해보니 처음으로 당신 옷을 다리는 거네.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네. 태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낡은 다리미를 고쳐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한 태식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아내의 옷을 마저 다릴 수 없습니다. 주름진 아내의 옷이 펴질수록 태식의 숨소리는 거칠어만 갑니다. 순자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요. 어디 아픈 거예요? 순자가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기다려줘요, 조금만. 이거마저 다려야 해. 당신, 이거 입고 예쁘게 나가야지. 우리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은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옷 입고 나가요. 하지만 태식의 손에서 다리미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탕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증기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순자의 비명을 듣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달려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태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태식은 가장 먼저 아내의 손을 찾았습니다. 임자, 세탁소 짐은 다 뺐나?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달랬죠. 하지만 그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떠나는 순간만큼은 정성껏 다린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번듯하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어두운 밤, 태식은 가만히 누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가장 어두운 밤에 시작되는 법입니다. 노란 수첩 속의 이름들이 골목길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저씨,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태식에게 작고 큰 은혜를 입었던 이웃들이 각자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챙겨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순자의 부축을 받으며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말렸지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다는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그런데 골목 어귀에 들어선 부부는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세탁소 앞이 인파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부부를 발견한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태식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손이 떨립니다. 간신히 순자의 팔을 잡고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소중한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취준생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태식이 다려주었던 남색 정장을 번듯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면접 합격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10,000원. 그리고 그동안 아저씨가 베푼 마음들. 그거 오늘 저희가 한꺼번에 정산해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태식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진수는 빳빳한 봉투 하나를 태식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강태식 아저씨의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수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하나둘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봉투를 건네며 한마디씩 보탭니다. 아저씨, 이건 10년 전 제 교복 다려주신 외상값입니다. 사장님, 이건 예전에 우리 애기 베넷저고리 빨아주셨던 외상값이에요. 자네가 작년에 겨울이불 빨아다 줬지? 따뜻하게 잘 썼어. 그때 못 줬던 거 이자 쳐서 주네. 1,000원짜리 몇 장부터 묵직한 수표까지. 봉투들이 쌓여 어느덧 두 손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세탁소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진심의 조각. 그 조각들이 그의 두 손 위에 넘쳐 흐릅니다. 태식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다음에 줘도 된다며 이웃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죠.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내 다리미질이 헛된 게 아니었어. 순자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노란 수첩 속 이름들이 살아 움직여 찾아온 것만 같았죠. 두 사람의 발 앞에 봉투들이 쌓입니다. 사람들은 태식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도망치듯 떠날 줄만 알았던 여기서의 마지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온기로 채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식은 부축해주던 순자의 손을 가만히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한 걸음 나섰습니다. 굽어있던 그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꼿꼿해 보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태식은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손때가 묻어 이제는 낡아버린 세탁소 간판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다리미질밖에 모르는 미련한 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스팀을 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갈 누군가가 면접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 옷을 입는 누군가가 멋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당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다린 건 옷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빳빳하게 펴지길 바랬죠. 태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골목 안은 감동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노란 수첩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첩을 쓰레기통에 버릴까 봐도 했습니다.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처지에 외상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재산은 통장에 든 숫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적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외상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가 잊고 살았던 자부심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는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아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의 눈시울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건 모두 제 아내 덕분입니다. 태식은 순자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남의 집 옷은 칼처럼 다려주면서 정작 당신한테는 그러지 못했어. 그래도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구경하던 동네 엄마들이 소매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지켜주지 않았다면 세탁소의 셔터는 진작에 내려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제는 남의 옷 수선하는 바늘 놓자. 당신의 집 마음은 내가 남은 평생 정성껏 다려줄게.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평생의 고단함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태식은 아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다리미질은 아주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제 35년 다리미질 인생. 이만하면 참 잘 살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태식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골목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태식과 순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행복한 은퇴식 뒤에 태식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순자의 무너진 무릎이었습니다. 순자의 무릎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좋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모아준 소중한 퇴직금을 들고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하며 건강을 잃어버린 순자를 위함이었죠.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태식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자, 걱정 마. 내가 밖에서 딱 버티고 있을게. 이제 남의 옷 수선하지 말고 당신 무릎부터 새 것처럼 고쳐서 나오자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돌아온 순자의 다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밤잠을 설쳐가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탁소에서 옷감을 다루던 그 섬세한 손길. 이제는 아내의 부은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깬 순자는 엎드려 잠든 태식을 발견했습니다. 태식의 손에는 여전히 얼음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순자는 남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여보, 내 무릎 고쳐주느라 당신이 더 고생이네. 아니야, 당신 걷는 모습 주름 없이 펴주는 게 내 인생 마지막 숙제야. 조금만 더 힘내자고. 부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골목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북이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는 세련된 음악이 흐르는 카페가 들어섰죠. 건물주는 이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식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카페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탁소가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낡은 가게는 골목의 온도를 지켜주던 난로였다는 사실을요. 새로 생긴 카페는 늘 텅 빈 채 전기료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올린 월세를 감당할 세입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건물주는 큰 손해를 보고 건물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은 장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그는 인생 최대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된 셈입니다. 병원을 This coat 퇴원한 feels 태식과 wonderful. It 순자에게는 looks wonderful on 기분 you. 좋은 소식이 Shall we keep 생겼습니다. Let's go. 수술 후 재활을 마친 순자는 드디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태식은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5,000원, 10,000원짜리 옷만 사입던 아내. 이제는 가장 밝고 화사한 코트 한 벌을 선물해 줍니다. 순자는 비싼 가격표를 보고 손을 내저었지만 태식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며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고생의 흔적은 남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년의 부부가 서 있었죠. 그는 품속에서 새로운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란 수첩 대신 이제는 속지가 하얀 새 수첩입니다. 종이에는 아내와 하고 싶은 일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의 수첩은 더 이상 남에게 받을 돈을 적는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 채워나갈 희망의 지도였죠.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큰 돈이 모였으니 번듯한 곳에 다시 세탁소를 차리라고 권했죠. 하지만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스팀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부부. 이제는 다리미를 놓아줄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부부는 매연 가득한 도심의 골목을 떠납니다. 햇살이 잘 드는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작은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당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화창한 오후, 태식은 무거운 다리미 대신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집 앞 오솔길은 햇살이 가득합니다. 세탁소 기름 냄새와 먼지를 마시던 콧가에 싱그러운 풀내음이 머뭅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옆에 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후 몰라보게 가벼워진 순자의 발걸음.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릅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우리 인생도 이제 주름 없이 활짝 펴졌어. 그동안 남의 옷주름 펴주느라 우리 속주름은 못 돌보고 살았지. 이제야 제대로 다림질이 된 것 같아.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뜨거운 증기 말고 따뜻한 햇살만 받으며 살아요. 두 사람의 뒷모습 너머로 마당 평상 위에 낡은 수첩이 보입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스르르 펼쳐지네요. 그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태식이 투박한 글씨로 무언가 적어 놓았습니다. 미납이나 전액 완납 같은 글자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진심이 담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35년의 외상값, 사랑으로 입금 완료. 부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꽃 사이로 흩어집니다. 인생의 거친 주름을 모두 펴낸 두 사람의 얼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신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살면서 괜히 손해봤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길 잘했다 싶은 일이 있으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